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빌딩 중개법인에 있는 팀장들이나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해서 상권을 좀 조사를 하고 매매가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서 확인을 하는지, 어떤 앱들을 이용을 하는지,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초보자 중개사 분들도 계실 거고 빌딩 쪽은 처음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제가 한번 간추려서 짧게 핵심만 요약을 짚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터넷에 킵니다. 킨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찾을 거는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서 지도 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로드뷰를 볼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를 써요. 네이버 지도를 주로 보고요. 네이버 지도 말고 카카오 지도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차이점이 있다면, 카카오 지도는 이렇게 로드뷰 아무거나 찍어서 볼 때 더블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와 반면에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엔 이제 더블 클릭을 한다고 해서 볼 수는 없거든요. 꼭 그 거리뷰, 로드뷰를 켜주고 눌러줘야지 나옵니다. 대신에 네이버는 더블 클릭이 안 되는 대신에 3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업종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나마, 그리고 가장 최신 걸로 볼 수가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땡긴 다음에 과거 사진이랑 비교, 대신에 작년 이제 7월 것과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이제 2020년 3월이라는 거, 텀이 좀 있죠. 1년 3개월 정도.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겹침으로 해놓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편하고, 네이버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옛날 것까지 한 번에 또 보고 최신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더 편하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을 한 번에 다 놓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킬 거는 밸류맵을 킬 겁니다. 저희가 시세 조사하는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많게는 3-4가지도 있기는 한데, 도심 지역에서만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밸류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스코라고 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밸류맵부터 보기 시작을 해서 밸류맵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찝어서 보기에는 밸류맵이 훨씬 편합니다. 저한테는. 건물 하나 찍으면은 언제 매매가 됐었는지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볼 때는 편해요. 2007년 8월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9,800 토지당 명단가가, 그리고 147평이 매매됐었고 건물 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평당 2,000이었다. 거래 면적은 689평 정도 되는 곳이었고, 그리고 좀 내려오면은 토지 정보 주목은 당연히 되고요. 용도 지역은 3종 1번 주거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 건축이 언제 됐는지 신축 연도랑 연면적 총 나오고, 건폐율 50이 딱 맞춰져 있죠. 용적률 3종 1번 주거지역인데 280 정도 받은 거니까 29%, 30% 정도 이제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용적률 이득을 받다고도 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도 하는데, 주차는 총 13대까지, 그리고 승강기는 하나, 지상 6층부터 지하 3층까지의 건물이다. 층별 자세한 정보 보면은 이제 밑으로 더 내리면은 더 나와 있고, 대신에 저희가 주로 확인하는 꼬마 빌딩, 일명 3종 1번 주거지역까지는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건물 자체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넘어간다, 한 17층짜리 건물이다, 13층짜리다 라고 하면은 보기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또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총액과 단가가 나오죠. 요거를 단가로 바꿔주게 되면은 평당 얼마였는지로 다시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찝었던 건물 한번 보시면은 총액으로 바꿨을 때는 146억 2007년에 됐었는데, 단가로 바꾸니까 9,800,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8,200,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평당 2.2억, 2014년에도 이제 2억 정도 받았었다라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토지랑 건물이랑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차피 토지를 보는 거니까 바꿔놓고, 평으로 볼 거냐 제곱미터로 볼 거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평으로 보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떠 있어요. 조금만 이제 컴퓨터가 좀 느려질 정도로 약간 많이 떠 있는데, 가장 늦어 보이는 게 2006년께 보이고, 여기는 지금 참고로 이제 청담입니다. 청담동 거리. 저희가 이거를 조금 이제 면도로 보고 싶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워낙에 많이 일어났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근래 1년만 보고 싶다 하면은 최근 1년으로 바꾸고 뭐 올해까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21년까지만 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만 더 깔끔하게 뭐 나오기는 하죠. 거래된 사례를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다. 근데 뭐 트렌드를 좀 알고 싶다, 뭐 몇 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그 D를 더해서 언제 얼마에 매매됐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봤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이렇게 창에 떠 있으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데 2022년 걸로만 바꿔놓고 전에 제가 봤던 거를 확인하려면은 안 나와요. 안 떠요. 안타깝게 눌리지가 않습니다. 예, 건물 정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디스코입니다. 디스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만 사용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또 이제 개인 차이,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총 매매가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이제 뜨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도가 나오고 측정이 나오고 평일은 제곱미터냐 아니면은 총액이는 단가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액이었는데 단가로 바꾸면 평당 얼마였는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연도별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필터를 한번 걸어 볼게요. 필터를 이제 누르시면은 부동산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뭐 공장, 창고, 아파트, 연립 4세대 안 하고 분양권 안 하고 오피스텔 안 하고 다 뺀 거고요. 숙박시설, 이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에 매매로 나오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랑 당연히 단독이랑 다가구, 상가, 사무실, 상업용 건물, 토지 다 같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볼 수 있는 거고 경매 볼 수도 있고요. 실거래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이제 보다시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가 나와 있죠.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똑같이 아까 벨리맨처럼 근 2년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꿔놓고, 거래 가격 상관없죠. 전문가 이제 어느 부동산들이 나와 있다 나오는 거니까 본 다음에 이거를 설정을 확인을 해주면은 이제 딱 깔끔하게 작년에 매매되었던 사례들과 그리고 뭐 매물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매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편한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건물이나 찍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매가 됐던 건물들은 원래 안 나왔잖아요. 벨리맵에서는. 여기서는 다 나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그 디스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한 번에 다 나와요. 전에 거래가 됐었던 것도 한 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 많기는 해도 다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자 보시면 강남구 논현동 85에 1번지 뜨죠. 그리고 2종 근린생활 시설이고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대지가 171평, 연면적이 360평, 91년에 지어진 거고 2층부터 지하 2층 건물이다. 그리고 뭐 실거래가, 지금 뭐 실거래가 나오는 건 없지만은 주변 유사 사례, 거리 순으로 뭐 얼마에 매매가 됐다가 나오긴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일직선에 있는 거리만 봐도 뭐 100m 차이면 꽤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게 또 건물이 또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재건축으로 나온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뭐 코너냐 아니면 뭐 일주권을 받았느냐 아니면 뭐 레벨 차를 받았느냐, 한 층 정도를 다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참고사항으로만 이 정도 거래가 됐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상으로 안 나와있지만 매매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요건 안 나와있는 거고, 경매도 나와있지 않은 거고, 토지 정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아까 전에 위에다 봤던 것처럼 171평 대 1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용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5분이 갖고 계신다 까지 나오는 거고, 마지막 소유권 변동 일자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다, 매매가 된 게 아니다. 기타 법률 저희가 보는 것들 했을 때 딱히 지금 맡고 있는 건 없죠. 원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담동을 찍는다, 아니 다른 곳을 찍는다라고 한다면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평당 4천에 있는 곳이고, 건축물 대장도 나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해요. 지상과 지하 2층씩 있는 거고, 건축 면적은 이제 60%. 이제 옛날 거기 때문에 건축 면적 건폐율은 이제 제로로 나오는 거고요.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용적률, 한정률, 연면적 같은 경우에도 제로라고 나오는데 하면 있겠죠. 오소 정화 시설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이분부 탱크 방법이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나오고 주차장 4대까지 가능하고요. 승강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일, 사용승인일 보시면은 이제 허가일 1990년 그리고 사용승인일은 91년. 여기에는 이제 개인 소유 정보가 나오는데 제 거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가려져 있지만은 어느 일정 부분만 공개되어지게 됩니다. 다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그 업종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 이제 밸류맵과 디스코가 있는데 이제 밸류맵은 확실히 이제 깔끔하게 하나씩 건물 보기에는 편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디스코는 좀 글이 많고 왼쪽에는 많은 것들 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에 있던 과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또 디스코는 편하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편한 걸로만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현장마다 다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지도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상권이라든가 이제 건물 매매가를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을 하시면은 현장은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지도로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거래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상권을 확인하려면은 유동인구 흐름을 보시려면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대신에 그나마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상권이 발달된 곳이다, 안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알려드리면 국가나 아니면은 시 도시마다 이제 미는 그 지역들 특성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옅하게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청담 명품거리까지 딱 칠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논현도 가구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칠해져 있고 그 밑에도 이제 백종원 거리, 먹자골목이 칠해져 있고 이제 신사역 쪽 안쪽에 잠원동 쪽이지만 이쪽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연히 이제 신논현역부터 강남역까지 네, 학원거리와 그리고 이제 먹자거리까지 쭉 되어 있고 오피스 지역과 학원 지역, 세무사 거리까지 쭉 되어 있고요. 이 지역도 이제 칠해져 있긴 한데 많이 죽기는 했지만 여기도 사실은 이제 골프부에거나 아니면은 스노우보드 이런 것들이 은근히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이런 걸 통해서 어디가 그나마 가장 핫한지를 알 수 있긴 합니다. 그 이외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오피스 지구니까 네이버 그 기준으로만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압구정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적 편집도로 본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일반 상업지역에 다 핫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어디를 주로 밀고 있는지 국가나 아니면 지역에서 어디를 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